자, 오늘은 5장의 수치 적분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적분이를 대해서 적분, 인테그레이션, 적분, 미분 적분할 때 이제 적분인데, 이 적분은 그 고등학교 수학 시간에 그 두 가지로 나누었습니다. 부정적분과 정적분으로 나누었어요. 자, 부정적분은 적분은 적분인데 적분 구간이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적분 구간. 그래서 인테그럴 fx dx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게 이제 보통 이제 부정적분이다. 본래 기간 인테그랄에 이제 어디에서 어디까지 적분한다고 이제 안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적분을 할 경우에는 뭐 fx 플러스 c라든지 이런 식으로 미지수가 존재를 한다. 적분의 결과가. 그래서 부정적분은 우리가 어떤 값으로 볼 수가 없는 것이고 어떤 미지수로 볼 수 있다. 정해지지 않은 그러한 적분이다. 이래가 부정적분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정적분. 자, 우리가 자 5장에서 다루고자 하는 것은 이제 부정적분이 아니라 정적분인데 적분 구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자, A에서 B까지의 적분 구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의 이제 fx와 x 이퀄로 뭐 어떤 지역으로 x축과 fx로 쌓여 있는 어떤 면적과 관련되어 있다. 적분은. 그래서 정적분은 하나의 이제 어떤 수로 나타나지게 되어 있어. 어떤 값으로 배류로. 자, 미지수가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분명하게 어디에서 어디까지의 적분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정적분은 결국은 미지수를 포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하나의 값으로 특정 값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그림으로 나타내면은 자, 요게 y축이고 x축일 때 y = fx라는 y = fx가 이제 이 커브인데 자, y = fx라는 이제 함수와 적분 구간이 a에서 b까지입니다. a에서 b까지 x가 a에서 b까지를 적분한 것은 바로 요 면적에 해당된다는 사실이에요. 면적.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통 이제 적분이라 그러면은 물론 이제 미분과의 반대 뭐 이렇게 이제 쉽게 생각하는데 미적분으로 이제 보면은 적분은 이렇게 쌓는 거고 미분은 이렇게 나누는 작게 이제 부수는 건데 근데 원래의 적분은 태동이 미적분에서 나오는 뭐 미분의 반대 이거보다도 어떤 면적에서 나왔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습니다. 적분은. 그래서 우리가 정적분을 구할 때는 정적분은 미분하고 관계없이 등장을 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습니다. 미분은 나중에 이제 라이프니츠나 뉴턴 정도에서 이제 나왔지만은 우리 면적을 그 계산하는 이 정적분은 아주 오래 전부터 면적을 계산해야 됩니다. 그래서 역사가 더 오래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뭐 하여튼 정적분은 면적하고 아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꼭 알아줬으면 좋겠다는 거고.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고등학교 교과서에서 배웠던 정적분의 예를 한번 봅시다. 자, fx가 x의 제곱 플러스 1일 경우에 자, 인테그랄 0에서 1까지 적분하는 겁니다.
x제곱 플러스 1에다 dx하고 0에서 1까지. 그러면은 이걸 적분하는 것은 x제곱 플러스 1을 적분하면은 이제 3분의 x의 3승 플러스 x 이래 가지고 여기서 1까지 넣어주면은 3분의 1 더하기 1 해가 3분의 4로 이렇게 값으로 계산이 됩니다. 자, 요게 이제 우리가 고등학교까지 했던 적분입니다. 정적분입니다. 저 구간이 있는 그 적분인데, 바로 정적분. 이 정적분이라는 것은 어떤 하나의 그 구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어떤 값이다, 배류로 보는 게 맞고, 부정적분은 미지수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어떤 값으로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미지수로 보는 게 맞습니다. 부정적분은. 자, 우리가 지금 공학에서 다루는 수치적분에서는 부정적분이 아니고 정적분이다. 분명히 적분 구간이 나와 있고 적분 구간 내에서 어떤 그 면적을 구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게 맞다는 겁니다. 자, fx의 적분이 알 경우에 이렇게 하면 돼요. 뭐 x제곱 플러스 1을 적분하면 3분의 x의 3승 플러스 x 해가지고 여기 적분 구간을 넣어서 이렇게 계산하면 되죠. 자, 우리가 여기서 관심을 갖는 것은 어떤 경우냐면은, 자, fx의 적분이 뭔지 모를 경우, 적분을 우리가 취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적분을 취할 수 없는 경우. 자, 예를 들어서 뭐 다항식 같은 경우 우리가 적분을 할 수 있어요. fx 이꼬르 뭐 이런 거 뭐 4승 뭐 이런 거 있잖아요. x 곱하기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2분의 x의 4승 이런 거 어떻게 적분을 취하겠습니까? 이런 거. 자, 이런 거 배워봤습니까? 이거 적분이 안 되죠. 모릅니다. 이거. 아주 뭐 수학자가 뭐 풀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고등학교 배운 거는 뭐 당식의 적분이라든지 뭐 사인 x의 적분이라 이런 거는 배웠을 겁니다. 그런데 특정한 함수의 적분은 우리가 이제 알 수 있지만은 아주 요상한 함수가 있을 수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적분을 취하는 것이 거의 어렵다. 자, 여기 또 다른 이제 그러나 보면은 fx가 이런 경우입니다. 자, fx가 이런 경우도 우리가 적분을 취하기 어렵죠.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2분의 x의 제곱. 자, 이 적분을 취한다는 것은 어렵다. 우리가 모른다는 거예요. 자, 이 적분값은 어떻게 구하느냐? 이 적분값은 fx의 적분을 취할 수 없는 함수들이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공학 문제에서. 자, 그럴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이제 이거 단순히 한번 봅시다. fx는 우리가 대충 구할 수가 있어요. x의 변화에 따라서 fx는 x가 뭐 0일 때 1이잖아요. 1. 자, 이렇게 우리가 x가 커지면서 이렇게 fx가 작아지죠. 이런 이제 fx에 대한 것은 우리가 구해지지만은 적분 형태는 우리가 구하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국 이제 예를 들어서 a이고 이게 이제 b라 그러면은 이 적분은 이렇게 면적으로 우리가 계산해야 된다. 면적으로. 자, 여기 이제 여기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5에서 2까지니까
A가 이제 마이너스 5, B가 예를 들어서 이제 2라 그러면은 자, A는 더 내려오겠죠. 이렇게 A가 마이너스 5, 마이너스 5부터 B가 2까지 이렇게 쭉 변화시키면서 fx의 면적을 계산해 줘야 된다 이거죠. 자, 이 면적은 우리가 수치 해석을 이용해서 수치 적분을 통해서 우리 계산할 수가 있다. 이 fx의 적분 형태는 우리가 구할 수 없지만은 어떤 적분 구간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fx의 값은 압니다. 그러면은 이 면적을 계산해 가지고 이 수치 적분의 값을 우리가 계산할 수가 있다. 자, 수치 적분의 값은 정확한 값에서 약간의 오차는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쓰는데 지장은 없습니다. 굉장히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적분은 면적 계산하는 거하고 똑같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게 맞습니다. 자, 우리가 수치 적분 면적을 어떻게 계산하느냐. 면적은 자, 요게 이제 fx를 합시다. 자, A에서 B까지 자, 면적을 한번 구하고 싶은 거예요. 면적은 S죠. S가 인테그랄 A에서 B까지 f x dx를 어떻게 계산하냐. 자, 요거는 이제 그 구간으로 짝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지금 현재 요거는 S5는 이제 5구간 나눴죠. 하나, 둘, 셋, 넷, 5구간을 나눴습니다. 5구간이죠. 그래서 요 구간의 한 개의 밑변의 이제 델타 x라 그러면 델타 x는 5분의 b-a가 되겠죠. 자, 여기 델타 x고, 그 다음에 요 면적은 요 면적과 요 면적, 자, 요 면적, 하나, 둘, 셋, 넷, 5개의 직사각형의 면적으로 요 적분을 우리가 계산할 수가 있죠. 그러면은 델타 x 곱하기 요 높이가 fa잖아요. 여기 fa. 자, 델타 x 곱하기 fa 하면은 이제 첫 번째 사각형의 면적이 나오겠죠. 그 다음 요 지점은 이제 fa 플러스 델타 x a에다가 델타 x를 더해서 구한 요거에 바로 높이입니다. 그래서 요 델타 x 곱하기 높이, 요 높이가 바로 fa 플러스 델타 x죠. 그럼 요 두 번째 사각형의 면적이 될 거고, 이런 식으로 이제 그 fa부터 요 높이가 바로 이제 fa 플러스 4델타가 바로 요 높이죠. 요 높이죠. 요 높이까지 하면은 이제 마지막 사각형까지 이래 5개의 사각형의 면적을 구해서 우리가 이제 적분을 근사적으로 계산할 수가 있다. 그런데 이제 5개로 나누면은 너무 듬성듬성해요. 그래서 요런 이제 하얀 부분을 보면은 이게 오차인데, 그래서 요걸 이제 10개 정도로 이렇게 더 촘촘하게 나눠주면은 그 오차가 적어지죠. 하얀 부분을 보면은 이제 요 부분, 이 하얀 부분이 자 5개로 나눴을 때보다는 이제 더 적어지죠. 5개로 나눴을 때보다 10개로 구분을 나눴을 때가 더 적어질 거고, 20개로 나누면 더 적어집니다. 그래서 이 나누는 개수를 이 부분을 키울수록
오차는 상당히 줄게 될 겁니다. 줄게 될 겁니다. 자, 이렇게 계산하는 방법이 구분구적법이라고 해요. 구분구적법. 그래서 이걸 구분구적법이다. 구분구적법.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구분구적법은 이제 이 면적을 계산하는데 이제 구간마다 이렇게 잘라 가지고 계산하는 거죠.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높이를 요 직사각형의 앞부분을 높이를 잡았고, 두 번째 방법은 이제 밑변은 똑같고 델타 x로 다섯 개로 나누면은 5분의 b-1로 밑변은 똑같습니다. 높이만 앞에서는 이제 앞부분의 높이를 잡아죠. 요거는 이제 뒷부분의 높이를 이제 직사각형 높이로 잡습니다. fa 플러스 델타 x 하면은, 자, 델타 x 곱하기 fa 델타 x 하면은, 자, 요 면적의 넓이가 나오겠죠. 그 다음에 높이 fa 플러스 2 델타를 잡으면은, 자, 요 두 번째 직사각형의 면적이 계산이 될 겁니다. 여기다가 델타 x 곱한 것이. 자, 그런 식으로 쭉 다섯 개를 계산을 하면은, 자, 마지막에는, 자, 하나, 둘, 셋. 자, 이게 잘못됐습니다. 자, 이렇게 잡고, 자, 이렇게 잡아야 됩니다. FB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이 직사각형의 뒷부분의 fx 값을 가지고 높이를 잡아줘서 그 구분구적법을 시행한 것이 이제 두 번째입니다. 자, 이것도 역시 이제 나누는 개수 를 많이 하면, 작게 나눌수록 이렇게 촘촘해지죠. 촘촘해지고 오차가 줄게 됩니다. 많이 촘촘하게 나누어서 세분화해 가지고 구간의 면적을 구할수록 그 오차는 줄게 된다는 거고. 자, 이게 지금까지 여러분들 고등학교까지 했던 구분구적법에 의한 이제 면적 계산하는 방법이고, 자, 우리는 이제 사다리 꼴 방법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은 이제 개념은 비슷합니다. 구분구적법으로 면적을 구하는데, 자, 여기서는 이제 A에서 B까지 적분 구간인데, 자, N개로 나누어요. N개로. 그러면은 여기에 이제 그 델타 X는 n분의 b-a가 돼. 밑변의 크기가 여기 바로 요거죠. n분의 b-a가 밑변이고, 근데 높이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높이에서는 앞에서는 요 지점 혹은 요 지점을 높이를 잡았는데, 여기서는 사다리 꼴이기 때문에 요 평균을 잡는 거예요. 요 높이를, 요 평균을 잡아준다. 높이의 평균이 얼마냐? 2분의 f a 플러스 f a 플러스 델타 x를 하면은,
자, 첫 번째 사각형의 높이의 평균이 되죠. 바로 이 부분이죠. FA 플러스 델타 X에 나누기 2를 하면은 첫 번째 사각형의 높이 바로 이 중점이 되죠. 끝과 끝의 평균이 되니까. 그래서 요 중간값으로 해가지고 이제 곱해주면은 바로 요 사다리꼴의 면적이 되는 거죠. 사다리꼴의. 그 다음에 두 번째 사각형의 이제 높이의 평균은 FA 플러스 델타와 FA 플러스 2델타의 평균이 됩니다. 요거죠. 자, 요 높이, 요 사각형의 높이죠. 에다가 밑변 델타 X를 곱하면은 요 사각형의 사다리꼴 형태, 요 사각형의 넓이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사다리꼴 형태로 자, 마지막까지 가면은 FB와 요 높이는 이제 FA 플러스 M-1 델타 X 뭐 요런 높이가 되겠죠. 요거와 요 높이와 이제 FB의 평균이 바로 요 높이가 될 겁니다. 요 높이를 가지고 이제 마지막 사각형의 면적을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요걸 이제 다시 정리를 하면은 요 보면은 이제 2분의 FA 플러스 델타 X는 두 개씩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2분의 FA 플러스 2델타도 두 개씩 들어가 있고, 다만 이제 끝에 FA만 하나, FB만 하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두 개씩 있는 것을 캔슬아웃 되면은, 정리해 보면은, 델타 X, 가로 열고 2분의 FA 플러스 델타 X, FA 플러스 2델타 X 해가 쭉 해가지고, FA 플러스 M-1 델타 X까지, 그리고 끝부분의 점은 FB의 반,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하면은 자, 사다리꼴 방법에 의한 구분구조법이 됩니다. 그래서 앞에 방법보다는 상대적으로 오차가 좀 적습니다. 조금이라도 뭐 적습니다.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고등학교 때는 이제 이렇게 직사각형에 의해서 구분구조법을 했는데, 그보다 조금 더 개선된 사다리꼴 방법에 의해서 적분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 사다리꼴 방법은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될 수가 있고 n이 대단히 커지면은 이제 여러분 고등학교 때 배웠던 요 직사각형에 의한 방법도 오차가 상당히 줍니다. 해보면은 그런데 사다리꼴에 의한 방법은 조금 더 정밀도 면에서는 조금이라도 앞에 이 방법보다는 좀 나으니까 여러분들이 사다리꼴 방법에 의해서 면적을 구하는 것을 우리 수치 해석, 수치 적분에서는 적분하는 방법으로 사다리꼴에 의한 방법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수치 적분을 수행함에 있어서 구분구조법을 소개를 해 줬습니다. 자, 다시 한번 오늘 이번 시간에는 정리를 해보면은 자, 왜 수치 적분을 하느냐 하면은 우리가 적분을 값을 우리가 구할 수 없는 함수가 있습니다. 이 fx가 적분 값을 구할 수 있는 우리가 뭐 당시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적분 구간을 취해가 수 있겠지만은 적분 구간을 취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fx는 뭐 exponential 마이너스 2분의 x의 제곱 뭐 이런 것들은 사실은 적분 구간을 구하기가 굉장히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는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자, 이런 거는 자, 이런 거는 적분 구간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이런 거 fx의 적분을 구할 수가 없어요. 이런 경우에는 fx의 적분 형태는 우리가 구할 수 없지만은 fx의 값은 x의 값이 주어지면 우리가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적분 형태라기보다도 이제
어떤 그 면적을 이용해서 계산하는 게 타당하다는 거죠. 자, 이런 경우에는 면적을 구하기 때문에 어떤 fx만 주어지면은 fx의 값만 주어진다면은 구간마다의 그 fx를 값을 이용을 해서 그 면적을 계산함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그 수치 적분을 계산할 수 있다는 거죠. 자, fx, dx, as, b까지 구간의 그 수치 적분을 이렇게 해서 구한다는 거고, 자, 이것이 얼마나 정밀하냐 하면은 대체로 이제 n을 좀 키워주면은 정밀도가 증가를 일반적으로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 공학적으로 n을 상당히 키워주게 되면은 어떤 실제 적분한 값과 오차는 거의 무시할 정도로 써도 된다, 그래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내 개인적으로도 이 수치 적분을 이용해서 우리가 적분 행태를 알 수 없는 fx를 실제로 적분을 해서 아주 유용하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개념은 수치 적분의 개념은 대단히 중요하다. 그래서 오늘은 수치 적분, 어떻게 수치적으로 적분을 하는가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 그 중에서도 사다리꼴 방법을 우리가 중점적으로 그 소개를 하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다음 시간은 실제로 우리가 수치를 어떤 함수가 주어졌을 때 어떻게 수치 적분을 하는지 실제로 적용 예로서 다음 시간에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